내야 될 때 낼 수 있고 내 자존심 상하지 않는 수준으로 살고 싶어요. 이 책에서 이야기한 게 투자자의 마음가짐도 말씀 주셨어요. 네. 정말 투자의 본질로서 마음가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슬럼프를 극복하는 3가지 원칙을 소개해 주셨어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옛날에 뭐 박세리 선수, 네. 그 98년도에 우리 IMF 시절에 그렇게 어려울 때 해저드 옆에 이렇게 빠진 공에 양말을 벗고 그죠? 가서 그 어려운 샷을 트러블 샷을 해서 우승을 했을 때 깊은 감동을 느끼고 했던 그 박세리 선수도 나중에 보면 슬럼프가 와요. 또 어떤 선수는 그 1.5m 퍼팅을 놓치는 바람에 네. 4년 동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우승을 못해 그런 선수도 있고 모든 아무리 위대한 선수도 슬럼프를 안 겪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없는데 이 슬럼프를 아무래도 주식도 이제 큰 폭의 조정이 없도록 만들면 좋듯이 네. 우리 인생도 슬럼프를 그죠? 웬만하면 깊게 안 빠지게끔 우울증 안 오게끔 그렇군요.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슬럼프는 누구나 오겠지만 누구나 옵니다. 누구나. 최소화하고 극복할 네. 수 있게.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마음가짐으로 저는 3가지를 늘 생각하는데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세상사 세옹지마다는 부분이고요. 그 원칙이 하나 있으면 이번에 작년 5월 달에 법인 설립해놓고 지금 이제 4월 달에 영업하게 됐거든요. 네. 그동안에 매달 5, 6천씩 적자가 나왔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한 번 3억도 정자까지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계속 돈을 까먹으니까요. 네. 그러면 우리 직원들도 되게 불안해하고 네. 저도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직원들 목에서 살려야 되는데. 그랬을 때도 이게 늦어지는 만큼 또 나중에 지나고 보면 잘 됐을 수가 있다. 예,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갑자기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터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작년 12월 달에 허가가 나왔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뭐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렇네요. 네. 일찍 나왔었으면 변을 네. 당했을 뻔했네요. 아무래도 저도 주식을 사랑하고 핵심 우량주를 샀다가 또 더 빠졌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도 역시 세상사 세옹지가 맞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요. 네. 실제 내가 지금 수익이 나든 수익이 안 나든 내가 원하던 대학을 갔든 안 갔든 내가 목표로 한 뭔가가 안 됐을 때도 네. 이게 안 된 게 나중에 나한테 좋은 일로 돌아올 수가 있나? 생각해보면 좋은 일로 돌아오는 경우도 너무 많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좋다라고 생각했던 게 안 좋았던 경우도 너무 많고요. 그렇죠. 네. 그런 마음을 하다 보면 내 마음의 변동성이 네. 작아져요. 좋았을 때도 이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는데 하면 좀 이렇게 눌러지고.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와닿는 말씀입니다. 네. 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저보고 예전에 정말 저보다 훨씬 좋은 대학교 나온 후배가 선배는 부러운 게 없는 사람인 것 같다는 거예요. 한 20년 전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얘기했어요. 내가 얼마나 열등감이 많은 사람인지 아냐고. 그랬더니 좀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저도 의아한데요. 이렇게 훈남의 그러시죠. 얼굴까지 갖고 계신 저는 얼굴에 대한 열등감도 되게 많았었습니다. 얼굴 너무 멋있으신데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왕의 남자를 만들었던 이준익 감독. 이준익 감독, 왕의 남자 보면 그 장면 하나하나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 전개라든지 너무나 영화가 좋잖아요. 네. 누가 만들었지? 이준익 감독에 대한 이제 나중에 인터뷰를 쭉 보다 보는데 그분이 그러신 거예요. 자기는 엄청나게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고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성실하게 일했고 그래서 이런 영화가 나왔다.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어느 정도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살 수 있었던 부분은 제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그게 하나의 이제 좀 노력의 이제 동력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면요. 제가 주식 시장에도 주식 투자에 있어서 누가 성공하고 누가 손해를 보냐면요.
크게 이제 주식에서 망하는 분들은 주식 투자의 기본기를 안 닦으신 분이 아니라 네. 교만한 분이 아, 예. 주식 시장에 교만한 분들이 주식 시장에서 크게 터집니다. 예. 그래서 제가 주식은 교만한 자의 무덤이다라고 써놨는데 네. 정말 너무나 와닿는 마음이고요. 네. 지금도 저는 아침 회의를 하고 운용을 할 때 내 네. 마음이 혹시 교만하지 않을까. 네. 그것도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어요. 우리 회사 운용을 할 때 저의 역량이 딱 우리 회사 인원의 그 n분의 1만큼 역량이 딱 가게끔 만들어 놓고요. 저 자신이 뭐 제가 그동안에 뭐 시장을 잘 맞췄던 못 맞췄던 잘 맞췄을 때 막 교만해지거든요. 네. 네. 그런 마음을 항상 이 열등감을 갖고 살아가는 게 이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보면 모든 대선수들이 슬럼프가 왔을 때는 엄청난 대기록을 달성하고 슬럼프가 오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작동을 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인데요. 세 번째가 비난하지 않는 겁니다. 남 탓하지 않는 겁니다. 예.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공하신 분과 성공하지 못한 그렇게 구분을 해서 보면 우리가 주식 투자가 됐든 뭐가 됐든 남 탓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남 탓을 거의 안 하는 편입니다. 아니 사실 남 탓할 게 아니잖아요. 아니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가 됐든 네. 그리고 뭐 좋은 대학을 가야 됐건 하면 내가 노력을 안 해서 못 간 거고 뭐 투자도 내가 결국은 의사결정, 최종 결정을 안 내린 거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은 보면 우리가 이제 투자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내가 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남 탓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에 보면 저는 이제 저와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하시는 분들 얘기를 되게 많이 찾아본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강세론일 때 비관론적인 얘기 하시는 분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이제 댓글도 보고 네네. 댓글을 보는 이유는 이제 투자자들의 이제 센티멘트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 이런 것도 보는 차원에서도 보는데 네. 많은 분들이 네. 남 탓을 많이 합니다. 네. 예. 강세장에서는 비관론 얘기하신 분은 남 탓을 하고 예. 약세장에 오면 강세장 얘기한 분을 탓하고 왜 탓하냐면 결국은 내가 내린 액션에 대해서 저 사람 때문이야 예.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절대 투자하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너무 좋은 말씀 주셨네요. 내 자신에 대한 반성을 해야 다음에도 똑같은 실수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 절대 남 탓하지 않는 게 슬럼프에 빠지지 않는 방법. 정말 이 마지막 세 번째 전략까지 원칙까지 이 착함이라는 단어가 계속 묻어나 계신 것 같고 이 말씀은 정말 이 투자나 경제 공부하시는 분 아니고도 모든 유튜브에 있는 컨텐츠에 있어서도 우리 전무님의 이 조언을 바탕으로 해서 악플이 없어지는 시대, 예, 그런 시대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주셨네요. 지금 계속 이제 말씀 중에 제가 계속 와닿는 그 단어, 드디어 그 단어가 지금 제 입에서 나오는데요. 투자는 예술이다. 아, 예. 이 책에서 좀 강조했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설명하셨습니까? 예. 우리가 정말 메시가 네. 호날두도 그렇고 그죠? 우리 손흥민 선수도 지금 예술의 경지에 올라 있죠. 아, 정말 예술이에요. 네, 전무님이 축구를 정말 좋아하십니다. 네. 참고로 이제 조기 축구의 감독하고 조구 있습니다. 축구의 예, 감독님이세요, 또. 네. 그리고 뭐 농구도 뭐 꽤 좋아하고 모든 이제 스포츠를 다 좋아하기는 한데요. 네. 그 정말 이 절정의 경지에 있으신 분들 하는 거 보면 말 그대로 와 예술이다 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희 고객 중에도 이제 또 그림을 그리시는 화백님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그분들의 작품을 봐도 또 뭐 와 그분들 작품이 또 한마디로 예술이잖아요. 그런 거 보면 왜 예술이다라고 하냐면 우리 같은 아마추어가 따라 할 수 없는 경지니까 그래서 예술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메시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 메시가 아니라 그냥
그 우리 소위 말하는 선출, 테니스 선출, 탁구 선출, 배드민턴 선출 만나보면 예술의 경지잖아요. 예술입니다. 예, 아니 뭐 유명했던 분이 아닌데 네. 그냥 프로 팀에 들어갔다가 나오신 분들은 정말 예술이고 예술입니다. 대학에서 뭐 축구 선수, 대학에서 탁구 선수만 해도 예술이잖아요. 자, 그런 분들이 프로를 목표로 해서 운동을 하신 거잖아요. 네. 프로가 뭡니까? 내가 한 운동으로 돈을 벌어서 살 수 있는 게 프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책에도 보면 알렉산더 엘드라는 분이 Trading for a Living이라는 책을 쓰신 적이 있는데 트레이딩? 어떻게? 내가 먹고 살기 위한 트레이딩. 그러니까 프로가 갖춰야 될 어떤 뭐 여러 가지 스킬과 이런 걸 적었다라는 뜻으로 Trading for a Living이라는 게 적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것도 똑같아요. 네. 운동을 통해서 내가 탁구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나 네. 주식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거나 어떻게 보면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다라고 보시면 이제 주식으로 돈을 번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경지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죠. 예. 네. 그래서 제 주변에는 보면 이제 몇백억, 몇천억 간 그런 뭐 몇천억 가신 분들은 정말 이제 손흥민, 박지성, 그 다음에 저기 호날두 이런 급들이죠 보면 이제 호날두, 메시 같은 선수는 저기 이제 지금 뉴욕에서 뭐 몇 조를 뭐 벌고 있는 그런 선수들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좀 이런 장에서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럴까가 아니고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이다. 네. 최근에 재작년에 번 돈 다 까먹었습니다. 네. 재작년에 번 돈 다 까먹고 또 마이너스 몇십 프로 났습니다. 그게 돈이 내가 운용하는 내 돈이 작아서가 아니고요. 제가 아는 분도 500억 하다가 100억 하다가 작년 초에 100억이 40억이 됐어요. 너무나 보면 무모하게 막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돈의 액수가 작기 때문에 아닙니다. 타짜 영화에서 정마담이 그러죠. 김혜수 씨가. 호구들은 내가 판돈이 적어서 잃는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런 얘기처럼 내가 돈이 작아서가 아니고요. 돈이, 나는 내가 한 30억만 있으면 주식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예. 주식으로 돈 번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나는 주식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좀 얻고 싶어서 이 시장에 들어왔다가 너무 힘들고 자괴감 들고 그 부분은 내가 2년 해가지고 우리나라 K리그, 네. 프로축구단, 전북, 현대 이런 데다가 내가 2년 유튜브 보고 2년 공부해가지고 전북 현대에 축구단 가입하려고 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네요. 한 10년 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네, 10년 하시고 내가 투자하고 공부한 시간이 최소한 1만 시간의 법칙처럼 한 10,000시간 넘어갔을 때 조금씩 깨달음이 얻으면서 되는 거니까 최근에 주식 투자로 나는 왜 이럴까 너무 자괴감 갖지 마시고 원래 그런 거다 네, 좀 느끼시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 마음 속에 그 전무님의 마음 속에 행복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좀 조언을 주시는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 프로와 아마추어는 어떤 특정 행위를 하는데 투자든 운동이든 무언가를 하는데 프로는 돈을 받으면서 하는 사람 그리고 아마추어는 돈을 내면서 하는 사람 그렇네요. 저는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이게 쉽지 않은 것이다 라는 앞에 말씀하셨던 그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그 이야기하고 또 매칭이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우트로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아우트로 공통 질문은요. 김광석이 생각하는 박세익. 예. 제가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제가 미리 생각해 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떠오른 박세익이란 네. 착한 조언가다. 아유, 감사합니다. 착한 조언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투자하고 또 여러분이 교만하지 않고 또 남 탓하지 않고 이렇게 성실하게 또 투자자로서 성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조언을 본질적인 그런 조언을 주시는 분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더더욱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강박한 점이 또 될 수도 있죠. 여기다가 착하게 살자. 그런 거 하나 적어놔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너무 저도 배우는 게 많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책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강력한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네. 그것을 긴 단어로 설명하면 안 되고요. 네. 10자 이내로 책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말씀해 네. 주십시오. 현명한 투자, 행복한 투자. 현명한 투자, 행복한 투자. 딱 10글자네요. 딱 10자입니다. 너무 예. 좋습니다. 여기서 그 현명한 투자라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아까 뭐 운동선수처럼 우리가 아마추어가 이제 프로까지 가는, 저도 이제 축구를 하면서 레슨을 받아보면요. 네. 내가 레슨 안 받고 네. 그냥 경기만 계속 뛰는 게 정말 무의미하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테니스 하신다고 예. 그러셨죠? 예. 테니스를 레슨을 안 받고 그냥 5년, 10년 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망가지죠. 망가지잖아요. 네. 네. 본인 몸도 안 좋아져요. 예. 안 좋은 습관으로 몸도 상하게 돼요. 몸도 상하고 네. 부상 상하고 실력도 안 늘고. 실력도 안 나고 마음 상하고. 그래서 이제 현명한 투자가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1만 시간의 법칙을 말씀드렸는데 네. 1만 시간 엉터리로 연습해봐야 실력 안 는다는 거죠. 네. 이런 어떻게 투자하는 게 현명한 투자지, 많이 공부를 하시고 또 행복한 마음으로 투자를 하시자는 의미에서 현명한 투자, 행복한 투자. 네. 정말 책을 통해서도 저도 느끼긴 했지만 읽으면서 현명한 투자, 또 행복한 투자, 이게 말씀 중에 나온 것처럼 이게 사실은 주제가 될 뻔도 했었을 텐데 그 이유가 그거였네요. 그죠? 투자의 본질이 아니라 행복한 투자가 원래 주제가 이 책 제목이 됐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너무 좋은 현명한 투자, 행복한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을 정말 아끼지 않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공식 질문 3가지 남았습니다. 또 있습니까? 나에게 시리즈입니다. 나에게 투자란? 나에게 투자란 자존심이다. 자존심이다. 너무 멋있으시네요. 조금만 부연 설명 더 해주시겠습니까? 네. 투자도 힘들잖아요. 네. 운동은 재밌자고 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투자는 내가 돈을 잃으면 어떡하지? 그런 후달림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왜 과정도 길고요. 근데 왜 투자하는 거죠? 네.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하는 거죠. 때문입니다. 그 자존심이라는 게 최근에 이제 뭐 축의금, 조의금 낼 일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예, 그랬을 때, 내가 좀 궁핍해서, 네. 정말 축의금 내고 싶고 조의금 내고 싶은데, 네. 거기에 이제 고민을 하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네. 그렇게 내야 될 때 낼 수 있고, 또 후배들 만났을 때 웬만하면 이제 형이 내야 되잖아요. 네. 네, 요즘은 더치페이 많이 하시지만, 네. 그랬을 때 내 자존심 상하지 않는 수준으로 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하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투자하는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대담을 하면서 느꼈던 제 개인적인 소감은 물론 여러분들 뭐 정말 많은 채널에서,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이 조언가로서의 그 박세익 전무님을 많이 배워 오셨겠지만, 이제 이 영상이 나갈 시점이라면 이 투자 자문사 대표로서 또 행보를 꾸준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자존심에 입각한, 착함에 입각한 이 투자 자문사 대표님으로서의 행보도 기대가 되는, 굉장히 많이 그런 부분에서 기대가 되는 그런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공식 질문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 책인싸, 나에게 책인싸란, 이 질문입니다. 책인사는 행복전도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행복전도사다. 네. 그동안 책인사에서 나왔던 영상들을 보면요. 네. 다 좋은 분들이 나오셔서 결국은 뭐 투자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네. 어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의 변화, 네. 신기술이 어떻게 바뀌고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뭐 돈을 벌다. 그 변화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의 뭐 직업을 선택을 하든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네. 지식을 얘기해 주는 코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김광석님은 야, 행복 전도사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 책인쌀을 행복 전도사에 이렇게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말씀이고요. 박색 전무님은 본인 투자뿐만 아니라 투자 자문가로서 역할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 돈을 버는 말 그대로 프로 투자자인 거예요. 이 프로 투자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프로 투자자께 이 투자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 원칙에 관한 이야기 많이 귀담아 들었고요. 저도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